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부부이고 현재 첫째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과는 큰 다툼 없이 잘 지내왔었지만 시어머니의 언행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한 언행을 하실 때마다 화가 많이 나긴 했었지만 참고 넘겼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터졌네요. 이것도 제가 아닌 시어머니가 본인의 화를 못 이겨 터진 거지만 우선 이전에 있었던 일부터 말씀드리자면 작년 겨울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니네 아빠 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지를 안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시댁 어르신들도 계셨기에 그 자리에서 큰 소리 낼 수 없어 참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 니네 엄마 거리면 너는 기분이 좋겠냐? 하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다음날 어머님께 연락드려 호칭을 제대로 해달라고 말했나 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께서 그날 저한테 전화하셔서 미안하다.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그랬다. 하고 사과하시기에 이해한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좀 웃긴 건 그날 이후로 아예 사돈에 대한 언급조차 안 하셨다는 거죠. 이건 그냥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저 일이 있은 후 1년이 다 되어가는 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이 입체 초음파 사진을 찍은 날이라 시어머니께 톡으로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어머님이 초음파 사진을 보자마자 전화를 해오셨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이가 두상이 크다 하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기 두상이 평균보다 1주 작습니다. 그런데 12주 때부터 두상이 크다며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아무튼 이때도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기 두상 이야기부터 하시기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뒤이어 두상은 아빠랑 나 닮으면 안 된다. 그래도 콧대는 높은 것 같다. 콧대는 누구 닮은 것 같냐? 니네 아빠는 콧대가 높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니네 아빠를 남편으로 잘못 들어 오빠요. 오빠는 콧대 높잖아요. 저도 높고요. 하고 말씀드렸었죠. 그랬더니 아니 네 친정 아빠 말이다. 그리고 니네 할머니가 며칠 전에 참기름 주셨다며. 네 시외할머니가 참기름을 주셔서 가져가랬더니 니네 할머니한테 며칠 전에 받았다고 하길래 말았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한참 동안 통화를 더 했지만 니네라는 단어에 꽂힌 상태로 전화를 끊게 되었고 남편이 오자마자 니네 아빠 니네 할머니 호칭은 좀 아니지 않냐. 기분이 나쁘다. 전에도 그러셔서 사과까지 하시더니 왜 또 그러시냐. 그냥 대충 넘기려고 하신 사과였던 거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대신 미안하다며 남편이 저에게 사과를 했고 오늘 낮에 시어머니께 전달을 했나 보더라고요. 통화를 하며 남편이 호칭을 제대로 해달라. 장인어른은 볼 때마다 사돈어른 잘 계시냐 묻는다. 장인어른이 니네 엄마, 니네 아빠라고 하셨으면 나도 거북했을 거다. 그러니 호칭 좀 바꾸셔라. 하고 말했다는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네가 지금 나를 교육시키려는 거냐 하며 노발대발 하더랍니다. 이후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다는데 오늘 저녁 어머님께서 부들부들 떠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사과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엄청 깔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일이냐 묻지도 않고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충 안부 인사를 물으시는가 싶더니 니네 아빠 거려서 기분이 나빴냐. 나는 젊어서 아직 사돈 어른이란 말이 입에 안 붙는다. 그리고 별거 아닌 걸로 싸우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 아들 잡지 말아라 하는 소리로 들려서 별것도 아닌 거라고 하셨냐. 어째서 이게 별게 아니냐. 호칭은 중요한 문제다. 제가 할머니 손에 자라서 그런지 많이 보수적인 편이다.
할머니께서 호칭에 매우 예민하신 편이라 저도 그렇다 하고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언성을 높이냐, 내가 우습냐 하며 갑자기 소리를 치시더군요. 순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언성을 높이는 건 어머님이신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 그리고 제가 틀린 말했냐 하면서 저도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제 언성도 조금 높아진 상태라 거실에 있던 남편이 그 말을 들었는지 방에 들어와서 전화를 바꿔들며 어머님께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사실 남편이 평소에 부모님을 잘 챙기는 효자였기에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니 시어머니도 야, 이 멍멍이 새끼들아, 앞으로 니네 안 볼 거다, 딱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리셨고요. 이때 시어머니의 욕설을 듣고 저도 남편도 정말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후 20분 정도 뒤 마음을 가다듬고 남편이 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기분이 좋으셨겠냐, 사과하셔라 하고 말씀드렸더니 생각을 해본다고 하셨다네요. 저는 이것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뭘 생각해본다는 건지. 제가 너무 따지는 건가요? 일주일에 4번, 5번씩 아들과 며느리에게 번갈아가며 전화하시고 임신 12주부터는 아기 두상이 크네, 코가 크네 하며 기분 나쁜 말만 하셨습니다. 임신 초기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갈라지는 지경이었다가 이제 좀 나아져서 촉촉해진 상태인데 얼마 전에는 제 피부를 보며 딸을 가져서 피부가 좋아졌다 하고 박박 우기던 분이셨죠. 그 외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많이 늘어놓으셨던 분이었기에 더는 연락을 안 해도 돼서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올빼미라 늦게 자는 걸 알고 계셔서인지 실례인지도 모르고 종종 밤 10시가 넘어서도 전화를 하셔서 정말 짜증이 났었거든요. 남편도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하라 하기에 그냥 이참에 차단해버렸습니다. 친정 엄마가 없어서 저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오늘따라 친정 엄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렇게 돼서 속이 시원합니다. 머리가 크다, 코가 크다 이런 말을 계속 하시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도 다 들을 걸 뻔히 아시면서 왜 미운 말만 골라서 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은 이해하고 싶지도 않지만요. 그냥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도 안 보여줄 생각입니다. 손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운 말만 골라 하는 할머니이니 앞으로 태어날 아기는 안 보여줘도 될 것 같거든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안 보면 땡큐죠. 안 보고 살면 시모만 손해지.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또 보게 되면 시모 앞에서 남편한테 니네 엄마, 느그 엄마라는 호칭을 모르쇠로 계속 쓰세요. 어머니가 니네 아빠 거려서 저도 이 호칭이 입에 붙었다고요. 두 번째, 사람 절대 안 변해요. 변한다고 생각이 들 때는 상대방의 필요로 의해서 구워 삼고 싶을 때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저자세로 나온다고 절대 받아주지 마시고 그 핏줄인 남편도 믿지 마세요. 항상 미래를 대비해서 증거를 철저히 모아두시고요. 건강한 출산하시길. 세 번째, 100년, 1000년 남편이 쓰니 편은 아닐 겁니다. 어느 순간 마음을 풀고 엄마 보러 가자고 할 거예요. 특히 아기가 태어나면 더 그러겠죠. 쓰니가 계속 거부하면 불쌍한 우리 엄마를 시전할 겁니다. 남편이 평소 효자였다 하니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클 것 같네요. 그러니 남편도 너무 믿지 마세요. 네 번째, 그 시어머니 진짜 인성 터지네요. 저는 니네 아빠, 니네 엄마보다 멍멍이 새끼가 더 충격적인 것 같은데요. 거기다 뱃속에 있는 손주 외모를 지적한다고요? 호칭 문제부터 욕하신 것까지 제대로 사과 받기 전까지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그 시어머니 진짜 무식한 것 같습니다. 5번째. 젊어서 아직 사돈 어른이라는 말이 입에 안 붙는다고요? 이건 젊어서가 아니고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하여튼 시자들은 지들이 다 위인 줄 알아요. 그냥 남편분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잘 막아주시네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태교 잘하셔서 순산하세요. 6번째. 순이는 더 젊어서 어머님 아버님이 입에 안 붙었을 텐데 그간 노력해서 부르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서로 편하게 부르자고 하세요. 입에 안 붙어서 그동안 힘들었다고 하시면서요. 그냥 개판을 만들어야지 조용해지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7번째. 여기서 조금 더 세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멍멍이 소환하며 욕한 거랑 손주 외모 지적하는 말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으시고요. 만약 사과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안 보고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사과도 억지로 미안하다 말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부들부들 떨면서 사과하고 그 뒤에 또 반복되는 행동을 했다면 그 사과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일이 있었을 때 대충 사과받고 넘어가셔서 이런 일이 또 생긴 거죠. 그러니 남편한테도 일러두세요.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절대 시어머니 볼 일은 없을 거라고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